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마스터캠을 주어진 도면을 보고 마스터캠에서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부터 그려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 그리기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사각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도면상에서 원점은 좌측 하단인데 그냥 도형은 가운데 기준으로서 그려놓고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점을 원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너 정해서 너비값 80, 높이값 80 입력하고요. 그리고 자동 배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가운데 중심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선의 종류는 해서 1.3선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2점선 명령 실행하고 미드 포인트랑 해서 중간점 선택해서 자, 먼저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센터 라인을 먼저 그렸어요. 센터 라인은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색상 변경은 먼저 색상 지정은 여기서 색상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하면 색상 지정이 되고요. 초록색으로 해놓으면 다음부터 도형 그릴 때 해서 초록색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게 간격이 폭이 14mm여서 평행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평행선 그리기 들어가서 먼저 그립 값은 양쪽이 14니까 한쪽은 7mm 그리고 대상 선택 방향 지정 그 다음에 방향 전환 클릭하고요. 한 번 더 선택하면 양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대상 선택 방향 지정을 하고요. 그립 값은 다시 7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양쪽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지정을 초록색으로 해놔서 도형 그려지는 것은 그래서 초록색 색상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색상 변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 라인을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그래서 색상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요. 색상에서 색상 지정이고요. 그래서 색상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상 변경이 됩니다. 변경할 요소 2개 선택하고 완료 엔터 한 다음에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 확인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선의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1.3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의 형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래서 선의 형태를 변경할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도형 마우스로 클릭해서 완료 엔터 그 다음에 어떤 선으로 바꿀 건지 실선으로 바꾸겠다 또는 2.3선으로 바꾸겠다 또는 점선으로 바꾸겠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바꾸고자 하는 선의 종 형태를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운데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림 명령을 이용해서 자, 방법은 나누기 지우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자동 경계가 됩니다. 좀 확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도형 작업은 다 평면도만 작업을 해놓고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들어갈 거예요. 자, 가공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도형은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원점은 가운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면상에서는 가공 원점을 좌측 하단으로, 여기서 좌측 하단으로 할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도형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이동 명령은 진도는 아직 안 나갔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명령을 사용을 할 거냐면요. 이동해 보면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이동의 시작점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도형이 자동으로 해서 이동이 됩니다. 위치만 지정을 하면 돼요. 원점으로 이동. 나는 윗면 기준에서 오른쪽 상단을 원점으로 하겠다. 그러면 클릭하면 도형이 해서 내가 지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위치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따로 할 필요 없이요. 위치만 지정을 하면 돼요. 원점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색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복귀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래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도형도 그래서 다시 재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공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기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풀다운 메뉴에 보면 머신 형태라고 있고요. 거기에 기계는 밀링 기계, 그 다음에 선반 기계, 와이어, 라우터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밀링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자, 서브 메뉴에서 보니까 여기서 밀3 엑시스 VMC라고 기기가 있네요. 이를 선택을 하면 되고 처음 마스터캠을 설치하면요. 여기 있는 처음 설치할 때는 밀링에 여기 기계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반을 제가 보면 여기서 하나가 있고요. 와이어는 여기서 따로 기계가 없습니다. 처음 설치를 하면 밀링도 기본값하고 목록 관리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밀링에서 목록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되는 기계가 요게 리스트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기계를 오른쪽으로 해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 선택해서 제거하면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하면 해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메뉴 항목을 해서 제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 닫으면 다시 보면 머신 형태에서 밀링해 보면 아이고야 확인을 안 했나 보다. 자, 확인을 하면 다시 머신 형태 밀링에 기본값하고 목록 관리만 나타나요. 처음 설치하면 기계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기본값을 눌러도 돼요. 기본값은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가 돼요. 자, 목록 관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계 항목이 이렇게 쭉 있어요. 위쪽은요, 에서 메이커가 정의된 기계고요. 아래쪽은 따로 메이커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운데 하스 장비가 있네요. 4축 밀링 기계 이렇게 보면 메이커 기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메이커가 따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해서 앞에 보니까 밀4 그래서 밀3 엑시스, 밀4 엑시스, 밀5 엑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그래서 3축, 4축, 5축을 나타내요. 그래서 기계는 3축 머시닝 센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밀3 엑시스 다음에 보니까 HMC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HMC. 그 다음에 VMC도 두 개가 있고요. 자, HMC가 호리전탈 머시닝 센터고요.
그 다음에 VMC는 Vertical Machining Center에서 수직형 머시닝 센터는 VMC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MC 중에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VMC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끝에 요게 mm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미리 단위 기계고요. 여기 없는 게 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축 Vertical Machining Center 미리 단위 기계 선택하고 추가. 나는 4축 머시닝 센터 기계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밀사 엑시스 VMC 미리 mmd-5 선택해서 추가. 5축 장비도 쓰겠다 하면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추가를 해 놓으면 즐겨찾기 메뉴 항목에 기본적으로 머신 형태에 들어가면 여기 리스트가 나타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요. 다시 머신 형태의 밀링에 가니까 그래서 메뉴 항목에서 아까 설정한 게 이렇게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자, 기계는 3축 버티컬 머시닝 센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밀3 엑시스 VMC 그 다음에 MM이라고 되어 있는 기계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계가 선택을 하고 나서 왼쪽에 작업관리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업관리자는 닫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풀다운 메뉴에서 뷰에서 들어가면 작업관리자 표시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Alt5를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표시를 하고 어디 갔냐? 옆으로 갔네요. 자, 위치를 옮겨 놓겠습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작업관리자에 가니까 첫 번째 가공 경로. 자, 거기에서 머신그룹 1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옆에를 좀 옮겨보면 그래서 속성은 3엑시스 VMC 3축 머시닝 센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세부 항목이 아래로 펼쳐지고요. 거기에는 파일 공구 설정, 재료 설정, 안정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재료 설정 탭 항목에서 먼저 재료의 형태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통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솔리더는 모델링 작업 3차원으로 모델링 작업했던 예를 들어서 주물 형상이다. 그 모델링 형상을 솔리드를 선택을 하면 재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은 STL 파일을 가지고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각형 형태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각형 형태에 와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재료 원점. 자, 얘는 평면도 위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재료는 여기 보니까 입체 형태, 등각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어려우면 여기서 그래픽 자금량에서 잠깐 얘랑 같게끔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창 닫고 자, 얘는 지금 현재는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뷰 툴바 중에서 여기서 뷰, 보기에 관련된 툴바인데 초록색으로 보면 위쪽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XY 평면 보기. 그 다음 얘가 그래서 정면 보기, 앞에서 보는 거고요. 얘가 우측면 보기. 그 다음에 입체, 등각 보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일단 등각 보기로 놔두겠습니다. 다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얘가 위에서 바라본 거고 얘도 등각 보기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재료 원점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재료 원점이 어디냐 하면요. 요게 위치예요. 마우스로 포인트를 여기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윗면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하단, 오른쪽 상단,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클릭하시면 돼요. 좌측 상단, 좌측 하단. 그 다음 바닥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도 또 지정이 가능합니다. 9개 포인트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또는 재료 원점에서 여기 하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얘가 원점 지정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 가네. 자, 재료 원점. 요거는 다시 볼게요. 재료 원점 선택하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요. 자, 여기 있는 제가 요게 위치 클릭했습니다. 요거 재료 원점인데요. 그게 원점이 00고요, 값이. 근데 제가 재료 원점을 여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의 시스템 원점에서부터 여기의 위치는 x 40, y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재료 원점 마우스로 클릭하고 선택 여기에 클릭하면 그게 좌표 시스템 원점에서 그게 X좌표, Y좌표가 나옵니다. 다시 재료 원점에서 원점을 선택하면 00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크기를 여기서 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도면상에서 80에 80에 30T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Z값에 30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00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Y는요. 여기는 X 초기값이 0이었습니다. XY는 자동 측정을 해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래쪽에 보면 대각 모서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 사각형의 대각 코너를 지정을 하면요. 자동으로 X, Y는 측정돼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도형 자체가 2차원 도형에서 Z값은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3차원 들어가면요. 그래서 3차원 형태 소재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Z값도 자동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도형에서 여기서 Z는 그래서 도면상에서 제로티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재료를 화면에서 보이게끔 하겠다. 그래서 현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K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소재가 빨간 가상선으로 해가지고 소재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모니터 상에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 소재는 자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선이 여기서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빨간색 2점 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재료 형태의 표시를 와이어프레임이 아닌 솔리드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그래서 솔리드 타입 형태로 해서 투명한 솔리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내부가 보여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재료 설정 들어가서요. 이거는 재료는 솔리드 형태로 봐도 되고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도 되고요. 화면 표시를 안 하겠다. 해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OK 하면요. 소재 크기는 이래서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다시 재료 설정 들어가서 화면 표시 체크하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놔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재료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평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픽 뷰에서 평면
그 다음에 입체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평면 단축키는 Alt 숫자 1, 정면은 Alt 숫자 2, 우측면은 Alt 숫자 5, 입체는 Alt 7 이렇게 됩니다. 평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기계 선택이 끝났고요. 그리고 재료 설정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면상에서 가공 부위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공 부위는 자, 요게가 가공 부위입니다. 자, 이쪽 영역. 자, 그러면 절삭 폭은 14mm고요. 그래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그래서 가공 부위가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절삭폭과 같게끔 하겠습니다. 항정삭 구분은 지금 작업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엔드밀이 그래서 이 센터 라인을 따라가서 가운데 지나가는 방법을부터 기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정삭은 차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절삭폭은 공구 직경은 절삭폭이랑 같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의 종류는 자, 공구의 종류는 바닥이 그래서 여기서 도면에서 보면 바닥이 수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 부분이 이쪽이 수평이고요. 그 다음에 척벽은 수직입니다. 여기서는 쭉 수직이고요. 그래서 공구는 플랫 엔드밀, 평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직경은 절삭폭이랑 같게끔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자, 그러면 자,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는 아이고. 자, 먼저 이 센터 라인을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먼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공구가 이 라인을 따라서 가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라인을 따라서 가공하는 방법. 그래서 가공 공정은요. 그래서 머신 형태 옆에 보면 가공 경로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윤곽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윤곽은 선택한 라인을 따라서 해서 공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윤곽 가공. 자, 그 다음에 도구바에서는요. 자, 요게가 이제 가공에 관련된 툴바. 그래서 도구바입니다. 제가 좀 옆으로 내리면 2D 툴패스 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툴패스 툴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참고로 얘가 처음 여러분들에서는 이게 2D 툴패스 툴바가 여기서 도구바에서 안 나타날 거야. 아마 오른쪽 핑크 안에서부터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그래서 2D 툴패스가 기본은 이렇게 해제되어 있어요. 처음 설치를 하면요. 그래서 도구바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2D 툴패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 부분. 자, 거기서 윤곽 가공은 여기서 네 번째 아이콘.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윤곽 가공으로 들어가고요. 자, 또는
자, 여기서 자극관리자에서 툴패스 그룹 아래쪽에 보면 빈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러면 팝업 턱스 메뉴가 나타나고요. 밀링 가공 경로에서 서브 메뉴로 와서 윤곽으로 하도 돼요. 그래서 윤곽 가공. 자, 그러면 첫 번째 NC 파일명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T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도형을 생성을 하고요. 아직 이 도형을 저장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기본적으로 T라고 제공이 돼요. 자, 여기 있는 도형을 그려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 또는 디스켓 모양 저장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제가 이름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2D 툴링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001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 다시 윤곽 가공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윤곽 가공.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내가 현재 설정한 이름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름.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얘가 체인 관리자 창입니다. 자, 체인 작업에 먼저 첫 번째에서 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체인, 그리고 윈도우, 영역, 단일, 다각형, 그 다음에 벡터, 부분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아래쪽에는 최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끝에서 선택 취소, 이거 왜 안 나와? 이름. 자, 요게는 역방향. 그 다음에 형상 체인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형상 체인, 그 다음에 조건 설정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단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일. 먼저 첫 번째 단일.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을 제가 아무거나 탁 선택을 하면요. 그래서 내가 클릭한 도형을 하나만 잡힙니다. 얘가 단일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라인을 왼쪽을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까운 끝점이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자, 하살표를 보니까 하살표 방향이 가공 진행 방향이고요. 초록색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끝입니다. 자, 지금 단일에서 이번에는 아래쪽 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을 클릭을 하니까 체인 3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체인 1이고요. 두 번째 클릭한 게 체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체인 3을 선택을 할 때 다시 얘를 선택을 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선택 취소입니다. 얘도요.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 체인 선택 취소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3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해하면 그래서 다시 윤곽 체인 1을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현재는 선택의 단일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직선 요소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단일일 때. 그 다음에 아래쪽 거 클릭을 하고요. 윤곽 체인 3번,
요게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체인 4번을 선택을 하라고 했네요. 클릭.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선택 취소를 누르면 한번 클릭을 하면 하나씩 취소가 돼요. 또 한번 클릭을 하면요, 얘가 취소가 되고, 또 클릭하면 얘가 하나씩 선택한 게 역으로 하나씩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 취소는요, 그래서 하나씩 취소가 되고요. 요거는 취소인데 이것도 전체 한 번에 취소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 방법에 이번에는 해서 체인 작업에 체인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사각형의 바깥쪽 위쪽을 클릭을 하면 직선을 하나만 클릭을 했는데 얘가 잡혀진 것은 이렇게 잡힙니다. 바깥의 테두리를 한 번에 잡혀요. 체인이라는 것은 선택한 도형과 끝점끼리 이어진 것을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체인입니다. 자, 선택 취소해 놓고요. 자, 이번엔 마우스로 여기에 클릭을 하면요. 그래서 얘랑 끝점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것만 선택이 돼요. 여기는 끝점하고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체인 얘를 선택을 할게요. 다음 체인, 다음 체인. 그래서 윤곽 체인 5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전체 취소. 예.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일로 해놓고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체인으로 하도 클릭해도 돼요. 이 요소 하나만 선택됩니다. 단일처럼. 왜냐하면 끝점끼리 연결된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체인 2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단일로 해놓고요. 그래서 위에 클릭할게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을 끝내겠습니다. 그때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2D 가공 경로 다시 윤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에 보니까 가공 경로 형태가 있습니다. 윤곽 가공입니다. 예로 들어왔는데 나는 포켓 가공으로도 가공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싱에서 페이싱 가공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슬력 가공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X버전에서는요. 9.1에서는 한 가공의 종류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가공의 형태는 바꿀 수 없는데요. X는 그래서 가공의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윤곽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요. 도형 체인 2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누르면 선택된 체인 제거 얘를 누르면 안돼. 안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체인 선택에서 화살표를 선택하면 추가할 수도 있어요. 체인 관리자에서. 이게 제거를 눌렀는데요. 이게 리스트가 2가 0으로 안 바뀌었네요. 근데 제거를 눌렀으니까 여긴 바로 0으로 안 바뀌어 있는데 선택하러 들어가니까 체인 관리자에서 요소가 없어요. 아까 두 개 선택한 게 없어졌어요. 근데 제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리스트에서는 두 개라는 항목이 해서 삭제, 제거를 했으면 없어져서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0으로 안 바뀌어서 그렇고 실제는 선택 들어가니까 체인 관리자에서 없어요. 아까 체인 두 개 선택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팝업 창에서 체인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로 해놓고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경우에 따라서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을 나는 아래에서 위로 가겠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방향 전환 아이콘 역방향을 누르면 가공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가공하겠다는 거예요.
자, 바꾸고 그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얘가 왜 또 안 나와? 조금 뭔가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공구. 체인은 이따 다시 볼게요. 공구.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빈칸에서 공구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공구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선택을 하면요. 그래서 공구가 목록에서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플랫 엔드 밀입니다. 평엔드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현재는 평엔드밀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제를 하면요. 모든 공구가 이렇게 리스트가 다 나타나요. 900개 정도가 있네요. 쭉 1번에서부터. 모든 공구가 전체 다 나타나고요. 자, 그리기를 해제하고요. 공구는 682개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리스트에서 나타날 공구의 종류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엔드밀, 나는 드릴만 표시하겠다. 엔드밀과 드릴만 표시하겠다. 그럴 때는 그리기를 선택을 하면요. 내가 그리기를 화면상에서 표시해 줄 거를 리스트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드밀과 드릴 두 개만 체크를 해 놓고요. 확인을 하면 여기서 이제 드릴 공구랑 그래서 드릴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엔드밀 공구랑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드릴이랑 여기 보면 플랫 엔드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릴과 엔드밀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다시 그리기 들어가서 해서 선택 취소. 나는 볼 엔드밀과 센터 드릴만 표시하겠다. 그리고 확인하면요. 자, 이쪽에는 센터 드릴 공구 쭉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볼 엔드밀 공구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기. 다시 그리기 들어가서 선택 취소. 모두 선택을 하면요. 여기 그리기 적용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전체 공구가 다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기 들어가서 선택 취소. 엔드밀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는 14파일에서 넘버 14 지름이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구 이름 14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에서 14파일 평엔드밀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빈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관리 팝업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거기서 뷰라고 있는데 공구가 지금 현재 상세히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아이콘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표시 방법이 달라지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뷰에서 큰 아이콘 하면 이렇게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뷰에서 보기 방법 상세히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4번 14파일 지름 1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구 번호는 1번이 아니에요. 목록에서 불러오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공구 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됩니다.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참고로 여기서 입력을 하면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도 공구 번호 바꿔야 되고 길이 옵셋, 지름 옵셋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구를 수정할 때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상세 조건은 오른쪽 버튼.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공구 수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공구 번호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 하고 나가면 그래서 공구 번호 1번, 길이 없애도 1번, H1, 지름 없애 D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공구 삭제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공구의 삭제를 허락할 거냐고 묻죠. 얘에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공구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 들어갈게요. 자, 목록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목록 말고요. 새 공구 생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공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공구 생성에 들어가면요. 항목은 3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류. 여기서 그림 모양을 선택해서 리모 공구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첫 번째 탭으로 가면서 이름이 리모고요. 그 다음에 리모 형태 보이고 값을 입력하면 되고요. 다시 공구의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공구의 종류 탭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슬롯밀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첫 번째 탭이 다시 두 번째 탭 공구의 종류 들어가서 센터 드릴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류 들어가서 엔드밀이죠. 플랫 엔드밀. 그래서 평 엔드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름값에다가 14를 입력하겠습니다. 샹크 지름도 같이 14파일로 해서 입력이 되네요. 자동으로. 자, 날장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도 되고요. 임의대로 입력을 하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초기 값으로 정확하게 입력 말고요. 그냥 초기 값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내가 실제 이제 이 공구에 대한 절삭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건 주는 방법이라 그 다음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성속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절삭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조건 주는 곳이 2군데 있고요. 주로 이제 여기는 내가 목록 관리 공구를 나만의 목록을 만들어서 해서 자주 사용하는 공구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목록을 저장을 해놓고 이 공구에 대한 것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초기 값으로 내가 등록을 할 때 이때는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조건을 일단 안 보겠습니다. 현재는요. 여기는 저 건너뛰고 그래서 평 엔드밀 선택을 하고요. 지름 14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절삭 조건. 공구 번호는요, 1번. 공구를 만들면 자동으로 해서 순서대로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제가 여기서 임의대로 줘볼게요. 3000rpm에. 자, 이송 속도는 1000. Z축 이송 속도는요, 그래서 500으로 할게요. 회전수, 이송 속도, Z축 이송 속도. 이렇게 절삭 조건을 여기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 목록, 공구 목록 선택이라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이 목록은 현재 초기 값이요. 자, 여기서 목록 열기를 하겠습니다. 새 목록. 그래서 밀 언더바 m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인치 공구다 하면 여기 보면 밀의 인치도 있습니다. mm이 미리 단위 공구고요. 인치 단위 공구고 다른 목록에 있는 공구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또는 나만의 공구 목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등록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닫고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구 목록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그 목록으로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 공구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캠에서는 공정이 하나만 있고 공구도 하나가 있을 때는 툴 넘버가 생성이 안 될 겁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얘를 체크를 하면 한 개 공정이라도 그냥 툴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얘인데 일단 이따가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홀더 정의는 따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보정 형태는 컴퓨터가 있고요. 컨트롤이 있고요. 그래서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센터 라인을 따라서 공구가 가운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 형태는 안함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동그란 공구가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함. 그래서 가운데로 가니까 이 보정 방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요용, 이것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복귀는 사용을 안 할 거고, 그래서 앞에 라디오 박스를 체크 해제하면 돼요. 측면 가공 사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만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건너뛰고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 높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한 100 정도 주고요. 작업자에 따라서 안전 높이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속 높이가 안전 높이가 되게 돼요. 자동으로. 자, 안전 높이. 그래서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속 높이를 사용 안 할 때는 얘를 해제하면 돼요. 이속 높이를 사용 안 하면. 근데 여기선 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체인을 두 개 선택해서 여기 가공하고 이쪽으로 가공합니다. 그러면 이속 높이를 사용 안 하면 어디에서?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속 높이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10. 자, 그 다음에 진입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높이가 진입 높이입니다. 절대값으로 5로 하겠습니다. G00으로 급속으로 공작물 근처까지 Z 높이까지 접근하는 높이, 진입 높이, 공작물 윗면에서부터 5mm 높은 데까지 급속 위치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그 높이에서 직선 절삭이 이루어지는 높이가 진입 높이가 됩니다. 재료 상단. 그래서 참고로 소재 정의할 때요. 쭉 앞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공작물 윗면을 Z0라고 했어요. 소재 정의했을 때. 그래서 재료 상단이 공작물 윗면이 Z0가 되고요. 가공 깊이는 여기서 7mm가 내려갑니다. 그럼 윗면이 여기가 Z0니까 그래서 여기가 Z0입니다. 여기 공작물 윗면이 여기가 Z0면 가공 깊이는 여기서부터 윗면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해서 마이너스 7 주면 돼요. 가공 깊이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절삭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률 첫 번째 선택을 하고요. ON으로 바꿔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확인을 하니까 요소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 도형 작업이 제대로 안 잡혀서 그래요. 이 부분이 중간에 추가하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뜨고 여기 없어졌습니다. 아까 설명하다 보면 해서 그 부분이 삭제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빠르게 윤곽으로 들어가고 단일로 해놓고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그래서 공구는 기존에 있는 공구 절삭 조건은 일단 임의대로
그 다음에 철삭 파라메터에 들어가서 보정 형태는 안함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복귀는 사용 안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사용했고요. 절대값 100.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을 사용했고요. 진입 높이는 절대값 5. 재료 상단 세로 가공 깊이 절대값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삭률 체크하고 첫 번째 항목을 ON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윤곽 공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윤곽 공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공 경로에 보면 상단에 보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물결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할 때 사용하고요. 자, 경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이용해서도 확인을 먼저 할게요. 이게 이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 조절 바가 됩니다. 중앙에 놔두고요. 플레이. 자, 다시 대감기. 그래서 처음으로 대감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 제일 처음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뷰에 입체 상태로 놔둘게요. 입체 상태로 놔두고 자, 한 단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실행하는 게 스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 옆에 이거 하살표 삼각형 모양 2개짜리 아래로 클릭하면 그래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한 단계 실행 스텝 S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점에 좌표도 여기에 나옵니다. 출발점 X0, Y40, Z100 안전 높이에서 시작하고요. 스텝에서 안전 높이에서 Z10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있는데요. 얘가 G00입니다. G00.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색이 노란색이 보이는데 얘가 G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텝 S 누를게요. 직선 절삭을 하면서 깊이 7mm까지 내려갑니다. 직선 이송이라고 나와 있죠. 직선 절삭하면서. 자, 그 다음에 스텝 직선 절삭을 하면서 옆으로 갑니다. 자, 공구가 지나가는 폭이 요게 회색 경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옵션에 보면 빠른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 해제하면 그래서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제하면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텝 S 공구가 들려집니다. S 어디까지 들려졌냐면요. Z100 안전 높이까지 들려졌어요. 이속 높이 아까 사용했는데 안전 높이까지 들려지네요.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급속으로 다음 위치로 점프합니다. 급속으로 다음 위치 X40, Y80, Z100까지.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살짝 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다이나믹 회전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기준점 아무데나 선택하고 살짝 틀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텝 S 급속으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그래서 Z10 진입 높이까지 스텝에서 Z-7까지 직선 이송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스텝 직선 절삭하고 그 다음 스텝 공구가 안전 높이로 쭉 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색상이 노란색이 있는데요. 이게 G0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창에서 보면 먼저
급속 이송 표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 그래서 화면상에서 안 나타나게끔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얘를 클릭하면 급속 이송 모드가 표시가 되고요. 빠른 검정은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끝점 표시 얘를 체크를 하면요. 그래서 공구가 동작하는 포인트마다 이렇게 흰색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 안 할 때는 해제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공구 표시 다시 클릭하면 공구가 안 보이게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공구가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는 홀더 표시입니다. 홀더는 따로 정의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홀더가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시 홀더는 안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는 색상 코드로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보이는 컬러가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대감기 하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놓고요. 플레이 연속 실행으로 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확인. 자, 정보를 자세히 옆에 보면 정보 탭이 있네요. 그러면 사이클 타임, 시간이 나옵니다. 절삭 이송 시간, 그 다음에 급속 이송 시간. S는 단위는 초입니다. M은 분이고요. H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그래서 15.76초라고 되어 있네요. 절삭 이송 길이, 급속 이송 길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공하는 범위, 최소, 최대, 그 다음에 이송 속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창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는 선택 작업 모의 가공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공정 하나만 있으니까 얘만 선택이 된 거고요. 자, 얘를 클릭을 하면요. 모의 가공 다시 창이 하나 나타고요.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 바가 있습니다. 가운데쯤 놔두고 플레이 버튼 누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대감기 속도를 더 천천히 플레이. 자, 일단은 소재를 엔드밀이 찍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찍고 내려가고 여기서 찍고 내려갔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평면에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일단 1차는 여기까지 작업하고 2차는 요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